충격, 단장 승인 완료. 굿바이 손흥민, 10년 만에 EPL 작별 가능성.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 이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 핵심 인물이 될 가능성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슈페르리그의 갈라타사라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빅터 오시멘 영입 가능성에 맞춰 손흥민을 대체 자원으로 낙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이 10년간 몸담은 프리미어리그와 작별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0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폴리에서 갈라타사라이로 임대 중인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기 위해 7,500만 유로, 약 1,100억 원, 위 바이아웃 조항 발동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시멘은 2020년 릴에서 나폴리로 이적한 이후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2-23 시즌에는 리그 26골로 득점왕에 오르며 나폴리의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나폴리를 창단 첫 8강으로 이끌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그러나 나폴리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이적을 원했던 그는 현재 갈라타사라이로 임대된 상태다. 튀르키예 리그 9경기에서 7골 3도움, 유로파리그, UEL, 4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부활에 성공한 오시멘은 다시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마커스 레시포드, 조슈아 지르크지, 라스무스 호일룬으로 구성된 공격진이 기대에 못 미치며 확실한 스트라이커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시멘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갈라타사라이는 오시멘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자 대체 자원으로 손흥민을 낙점했다. 튀르키예 매체 파나틱은 갈라타사라이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시 한번 월드스타를 노리고 있다. 조지 가르디 단장은 갈라타사라이의 대형 계약을 위해 회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골 4도움을 기록 중이며 지난 시즌에는 리그 17골 10도움으로 꾸준히 활약해왔다. 그의 계약은 내년 여름 종료 예정이며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갈라타사라이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을 위해 토트넘에 적합한 이적료를 제안할 계획이다. 만약 겨울 영입이 불발될 경우 자유계약으로 손흥민을 영입하겠다는 의지까지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갈라타사라이는 마우로 이카르디의 부상과 오시멘의 이탈 가능성이 겹치면서 손흥민의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손흥민의 경험과 골 결정력은 갈라타사라이가 목표로 하는 슈페르리그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우승을 위한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튀르키예 매체 터키시 풋볼은 손흥민이 합류한다면 갈라타사라이의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손흥민은 리더십과 경기력에서 이미 검증된 선수라며 영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도 접점이 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로 맨유의 공격력을 단기간에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영국 언론 기브미 스포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한다 라는 독점 기사를 보도했다. 실행 가능한 목표라는 단서로 손흥민이 토트넘과 결별하는 즉시 협상에 나서려는 의지를 덧붙였다. 이어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표현한 손흥민이기에 맨유에 합류할 경우 팬들에게 큰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오시멘 영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손흥민이 맨유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 10년간 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며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동시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개인적인 커리어 목표도 명확히 했다.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팀의 비전 부족과 흔들리는
성적은 손흥민이 이적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시멘의 맨유행이 확정된다면 손흥민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갈라타사라이는 오시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흥민 영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이적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갈라타사라이는 이미 손흥민 영입을 위해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하며 갈라타사라이 회장이 직접 영입 권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1년 연장 옵션설이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기에 손흥민의 계약은 내년 여름까지다. 자유계약 대상자 FA 신분이 되는 만큼 보스만 룰에 따라 1월부터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다. 토트넘 잔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튀르키예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에 에이징 커브설이 돌고 있고 B클럽 주전으로 곧바로 뛰기 어려운 나이와 조건을 고려할 때 갈라타사라이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은 높다. 손흥민의 이적은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10년 동안 몸담았던 EPL을 떠나 새로운 무대로 나아갈지 아니면 토트넘에서 남아 커리어를 이어갈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강인 챔스 두 번째 풀타임 오른쪽 화살표 쐐기골 기점 펄펄 PSG 잘츠부르크 3에서 0 완파 4경기 만의 승리 탈락 위기 탈출 UCL 리뷰 파리 생제르맹은 11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잘츠부르크와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6차전에서 3에서 0으로 이겼다. 일단은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파리 생제르맹이다. 지로나와 리즈 페이즈 1차전 이후 무려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던 파리 생제르맹이었다. 1승 1무 3패로 25위까지 추락. 챔피언스리그 탈락 위기에 직면했지만 잘츠부르크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내며 순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챔피언스리그는 이번 시즌부터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다. 조별리그에서 1위부터 8위까지 16강에 자동으로 진출하며 9위부터 24위 팀은 남은 8자리를 놓고 플레이오프를 하는 방식이다. 과거처럼 유로파리그로 떨어지는 건 사라졌고 24위 아래 팀은 자동으로 탈락이다. 잘츠부르크는 라트코프를 최전방에 둬 파리 생제르맹을 흔들었다. 네네, 글로흐, 예오가 한 칸 뒤에서 화력을 지원했고 고르나 두하트, 비드스트롭이 공격과 수비를 조율했다. 수비는 기도, 바이두, 데디치, 카팔도였고 슐라거가 골문을 지켰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발 카드를 꺼냈다. 최전방 수리톱은 이강인 하모스 바르콜라가 책임졌고 중원은 비티냐 네베스 루이스가 맡았다. 포백은 하키미 마르키뉴스 파초 멘데스였다. 골키퍼 장갑은 돈나룸마였다. 파리 생제르맹은 원정이었지만 라인을 높게 올려 라이프치히를 압박했다. 선발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 10분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은 뒤에 과감한 슈팅으로 잘츠부르크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전반에 선제골을 조준했던 파리 생제르맹은 연달아 라이프치히 박스 안에서 공격을 이어가며 슈팅 기회를 노렸다. 잘츠부르크는 높게 올라온 파리 생제르맹 배후 공간을 타격하며 카운터 어택을 시도했다. 선제골은 파리 생제르맹이었다. 주인공은 곤살로 하무스였다. 전반 29분 박스 안에서 공중볼 다툼으로 떨어진 볼.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한 하무스가 절묘하게 쇄도에 발을 갖다 대 잘츠부르크 골라인을 넘겼다. 리드를 잡은 후반전. 파리 생제르맹은 서두르지 않았다. 대한 후방에서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공격을 주도했다. 이강인은 삼성까지 내려와 빌드업 작업에 관여했다. 다만 전반처럼 공격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전방에서 과감한 시도 혹은 위협적인 장면을 연속으로 만들어내진 못했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넓게 벌려 볼을 만졌다. 터치라인 가깝게 자리에 잘츠부르크 수비와 1대1로 마주하는 장면이 많았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 공격진의 쇄도와 움직임이 유기적이지 못해 유의미한 장면을 만들지는 못했다. 파리 생제르맹과 잘츠부르크는 후반 20분 교체 카드를 꺼냈다.
파리 생제르맹은 골망을 뒤흔들었던 곤살로 하무스를 빼고 두에를 투입했다. 잘츠부르크는 고르나 두아트를 불러들이고 바이세티치를 넣어 그라운드에 변화를 줬다. 파리 생제르맹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잘츠부르크가 박스 근처에 촘촘한 대형과 협력 수비로 볼을 차단하려고 하자 측면에서 원투 패스와 월 패스를 시도하며 뚫어내려고 했다. 잘츠부르크는 파리 생제르맹의 후방 빌드업 타이밍에 간헐적인 전방 압박을 걸어 실수를 유도하려고 했다. 답답했던 흐름이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결정적으로 분위기를 바꿔냈다. 누누 멘데스가 후반 26분 파리 생제르맹의 귀중한 득점포를 터뜨렸다. 왼쪽 측면에서 컵백을 받아 과감한 슈팅으로 득점했다. 잘츠부르크 수비 2명이 누누 멘데스 길목을 차단하려고 했지만 타이밍이 한 발 빨라 볼에 발을 대는데 성공했다. 잘츠부르크가 후반 36분 순간적인 원투 패스로 파리 생제르맹 배후 공간을 타격해 측면을 공략했다. 하지만 더는 패스워크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박스 안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파리 생제르맹 패스 미스를 활용해 공격 주도권을 잡았지만 위협적이지 못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누누 멘데스를 불러들이고 루카스 에르난데스를 넣었다. 잘츠부르크는 후반 38분 코너킥 세트피스를 활용해 파리 생제르맹을 흔들었다. 카팔도가 박스 안에서 아크로바틱한 바이시클킥을 시도했지만 파리 생제르맹 수비에 막혀 유효 슈팅이 되지는 못했다. 이강인은 후반 39분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볼을 잡았다.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키미에게 볼을 밀었고 이것은 팀 세 번째 골의 시발점이 됐다. 하키미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기회를 노리던 두에에게 패스를 하자 두에가 골문 상단을 노리는 정확한 슈팅으로 득점했다. 이강인은 후반 막바지로 치닫자 더 불타올랐다. 위협적인 패스를 연달아 공급하며 파리 생제르맹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감각적인 스루 패스를 시도하며 파리 생제르맹 수리톱에 날개를 달았다. 이강인 활약에 파리 생제르맹은 끝까지 흐름을 주도했고 잘츠부르크의 승점 3점을 가져오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